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집으로 가는 지친 발걸음은 늘 그곳에 잠시 멈추곤 합니다. 여기가 꽤 오래된 그 먹자골목인데요. 아마도 서울에 이렇게 도심 뒤편에 이런 먹자골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길이 좁을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가까워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골목길을 걷다 보면 왠지 반가운 누구를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정겨움이 생기죠, 서로가.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걸어보시죠. 서로 어깨 부딪히며 걷다 보면 길목 어디쯤 맛있는 음식들이 발길을 잡곤 했습니다. 그 맛에 끌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일명 먹자골목이란 이름도 생겼죠.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던 그곳. 오늘은요, 추억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수고했다. 고마운 내 인생아. 서울 중구 을지로 빌딩 사이. 오래된 건물들이 자리 잡은 이곳은 서울에서 골목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아직 이런 골목이 남아있다는 게 새삼 반갑네요. 이 골목을 몇십 년 만에 한 번은 이연극 할 때 조명기사로 와보고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차가 지나다니는 큰 길과 달리 골목은 집과 집 사이 사람들이 오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을 따라 풍경도 달라지곤 하죠. 아이고, 여기서 지금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공업용 세탁기 문짝이에요. 이곳에서만 50년 넘게 일하고 계신 이분은 금속판을 선반틀에 고정시켜 회전하면서 모양을 만드는 금속 기술자랍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유리를 내요, 여기다. 사람이 많은 거죠. 군부대, 큰 병원. 네, 그런데 이제 공업용 세탁기가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림이 떠오르네요. 우리나라 근대 공업에 거의 시발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곳도 처음엔 평범한 동네였답니다. 전쟁 후 폐허로 변해버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게 60년대 중반. 그때부터 동네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건설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공구, 철물, 가구 등 건설 관련 자재를 만드는 공장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철의 골목이라고 불리는 이곳엔 여전히 1000개가 넘는 작업장이 모여 있답니다. 계십니까? 무슨 소리만 나는데?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이 골목까지 이렇게 늦은 데까지 찾아줘서 뭔 문제요? 아니 새냄새가 나는 게 그렇게 건강해 비고 좋네요. 골목은 골목이라도. 네, 이 동네 그냥 골목이요. 그냥 미로처럼 그냥 아주 좁은 데도 막 한 서너 평씩 막 이런 데도 그냥. 그렇죠. 네, 아니 여기서 무슨 탱크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내 집을 거치면 뭐 탱크 아니라 뭐 인공위 정도 만드는 항공모함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오시는 그럼요. 거지. 이곳에서 50년째 쇠를 만지고 살아온 박우열 씨. 공구상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기술 장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2단으로. 뭐예요? 공구. 연장통. 연장통. 플라스틱 공구함이 나오기 전엔 없어서 못 판다고 할 만큼 인기가 많아 일감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실세가 없었어. 12시까지. 옛날에 통행금도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일을 한 거야. 계속. 그냥 땡 하면은 집에 가고 해질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는 시간도 아까워 공장에서 먹고 자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까만 그냥 다락방에서 그때는 다 불 켜놓고요. 그 다락방에서 전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까만 이불 덮고 기술 배운다고 있었죠. 아 이거 눈물 나죠. 왜냐면 진짜 그 눈물 나지. 중학교 때 그냥 한참 막 그냥 고향에서 막 뛰어놀던 친구들 그냥 매일 생각나고 그런데 이제 그냥 갑자기 또 눈물 났다.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눈물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한 그해 고향 완주를 떠나 서울행 열차를 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아버지까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자 어린 그에게 9남매를 책임져야 할 가장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급 받는 돈으로 또 동생들이 또 시골에서 학교 다니니까 또 편지가 막 오면서 오빠 나 지금 수업료 못 내가지고 집에 가는 중이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그 주고 보내줘야 되고 그 당시에는 참 그런 시절이야. 그땐 고생인지도 몰랐답니다. 그저 가족들 먹이고 공부시킬 수 있어 다행이라 여기며 살았다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거기다 많이 들어가셨네. 옛날에 어려웠잖아 살기가. 공부할 돈 있어. 그러니까 천상청자에서 나와가지고 기술 배운 거지.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끼니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데요. 그래도 이맘때면 잘 익은 김장김치가 요긴하게 쓰였답니다. 한솥 가득 김치국 끓는 냄새가 솔솔 풍기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다죠. 아 정이 같이 다 시골 살아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때는 우리가 저 정이 좋으니까는 뭐 남의 하고 가서 저 젓가락 들고 먹기도 하고 또 굴기도 하고. 김치에 시큼함을 덜어주려면 돼지고기가 좀 들어가야 하는데요. 고기는 엄두도 못 내고 기름기만 살짝 보태는 수준이었답니다. 옛날에는 이게 비싸니까 기름덩어리 200~300원씩 사다가 넣고 멸치 넣고 제가 끓여서 먹었지. 제가 이러다가 이제 먹다가 양이 좀 작다가 뭐 물 한 방에 또 붓고 좀 끓이면은 다시 양이 또 늘어나. 국수는 그게 좋더라고요. 김치에 돼지 기름을 넣고 끓이다가 국수를 넣어주는데요. 면이 너무 가늘면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발이 굵으면서도 납작한 국수로 끓였다는군요. 동그란 거는 한참을 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바쁘셔서 그러니까. 우선 스피드 막 바쁘니까는 먹는 것도 빨리빨리 하고 이제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밤낮 없이 일만 하며 살던 시절. 고단한 몸과 마음을 뜨끈하게 풀어주던 쇠쟁이들의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공장의 직원들이 여럿 있을 땐 닭발로 별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답니다. 사실 이게 여보 이거 하면 맛있대. 아이고 옛날 추억 우리는 없어서 못 먹었지. 소방서 시장에 닭 파는 아줌마가 이거 그냥 드시더라고 해 먹으라고. 공장 직원들도 좋아했지. 고춧가루도 닭발을 냄새가 나지 않게 한번 삶은 다음 매콤한 양념에 볶아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만큼은 차마 이웃들에게 내놓지 못했다는군요. 우리만 해서 먹는 거야. 남 주지 나눠 먹지를 못한 거야. 얼마나 어려우면 저걸 해서 먹나 생각해서 옆집하고 나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나눠 먹게 그랬더라고. 네, 이 맛있는 걸 그땐 왜 그렇게 숨기고만 싶었는지.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서로 더 먹겠다며 아우성이었답니다. 부지런하고 솜씨 좋은 안주인 덕에 다들 입 호강을 누렸던 셈이죠. 이 맛이 진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도 고생을 내가 많이 시켜갖고
참 남편을 그냥 잘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행복으로 느끼고 살았으니까. 매콤하고 쫄깃한 그 맛에 다시 힘이 나곤 했습니다. 열심히 산 보람 한 가지만 그냥 했는데 뭐 다른 것 그냥 생각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보람도 있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벌었습니다. 껍데기. 돌아보면 힘든 날도 많았지만 좋은 기억도 많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냄새 저 바깥에 냄새 나네. 냄새 따라 갔어. 어머, 잔치하는 거야? 뭐야? 불판 위에 고기 몇 점 올라가면 좁은 골목이 북적북적했다죠. 아이고 뭐 그냥 먹자 해가지고 같이 뱅그라면서 앉아서 그냥 막걸리 한 마리씩은 먹었지 뭐 그전에. 쫀득한 돼지 껍데기에 막걸리 한잔 하면 그날이 골목 사람들 잔칫날이었습니다. 어려운 속사정을 알아주는 이웃들이 있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겠죠. 고생한 걸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사실 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엔 정은 없어져 살았어도 정은 있었거든. 남의 일도 나 일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건 있었는데. 길이 좁을수록 사람 사이는 더 가까워졌고 정을 나누니 이보다 더 넓은 세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을지로가 산업단지로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음식점들이 구석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부분 고향의 이름을 내건 밥집들이었는데요. 수십 년간 골목을 지켜온 노포들 덕분에 을지로는 맛집 골목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낡고 오래된 풍경 덕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는데요. 이 집도 그중 하나랍니다. 여러분들 계시네. 주인 사모님이 여기 사장님이시구만. 사장님이셔. 감사합니다. 몇십년 되나 이 집이? 50년 다 돼가요. 어이구 이거 웬일이야? 가게 마련할 때 거울을 선물 받았는데 여기 아이고. 72년도 거울. 평화 타이어 재생 예. 두 자리 숫자로. 두 자리 숫자. 이야, 저건 뭐 가짜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역사를 자랑하고 있구만. 네. 지금은 등심구이가 더 유명하지만 시작은 평범한 밥집이었답니다. 건강하시니까 배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옛날부터. 우리도 여기 40년 됐는데 이보다 더 가족 같은 동네는 없을 거야. 이런 동네는 시골 마을에도 이거보다 더 저거되게 하는 저기들은 없어. 왜 그러냐면 시골 마을에서는 자기들 각자 사는 거지만 여기는 일이 서로 이웃과는 연결이 돼서 하루 몇 번씩 서로 이웃집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나다니면 매일 봐야 되고 또 좁잖아 얘가. 좁은 데에서 안 볼 수가 없어. 보기 싫어도 봐야 돼. 서로 친하게 지내도 워낙 일이 거칠고 험하다 보니 입맛은 꽤 까다롭답니다. 평범한 된장찌개도 구이용으로 쓰고 남은 소고기로 진한 국물 맛을 냅니다. 여기에 콩나물을 듬뿍 넣고 시원함을 더한다는군요. 집에서 밥 먹는 시기로 그냥 계란찜도 하고 나물도 하고 해서 이제 밥을 하기 시작했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해서 그냥 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껏 밥 하는 거지요. 구수하고 시원한 콩나물 된장찌개에 갓 지은 밥 한 그릇만 있으면 한 끼 거뜬해지곤 했답니다. 오늘 된장찌개면 내일은 얼큰한 김치찌개. 평범한 찌개와 반찬이 전부지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어머니의 음식처럼 이곳에만 오면
헛헛했던 속이 뜨끈해졌답니다. 이 골목에서 이 집밥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었다죠. 이제 거의 집밥 먹는 것 같이 보이지. 91년인가. 내가 67년도에 왔으니까 계산해봐. 67년부터. 수학이 부족해가지고 좀 몰라. 그 전에 유치원이 없어갖고. 유치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많이 됐어. 여기서 잔뼈가 다 굵어버렸지 뭐. 여기서 커서 늙었지 이제 뭐. 아버지 기억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낡은 가게 풍경처럼 손님도 주인도 함께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유 여기가 여기서 다 만드는구만. 이게 주방이구만요. 여기서 주방에서 고기 쓸어서 내놓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사람 한 사람 쓰면 그냥 조금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허리가. 여기서 아유 잔좀 놓고 오시지. 여기는 왜 사다리가 있어요? 2층 있나 본데. 네, 다락에서 내가 여기 올라가서 좀 자고. 거기 무슨 전기장판이라도 있어요? 예, 전기장판 놓고 갖다 그냥 놓고. 한 사람만. 그분들이 다 손으로 해서 먹인 거예요, 이렇게. 그지? 건강하게. 그냥 발전의 어머니. 대한민국 발전의 어머니셔. 평생 여기서 보냈죠. 애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애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걔들 이제 다 공부시키려고 옛날에는 고생 많이 했죠. 어머니의 허리가 굽어지고 휘는 사이 아들도 그 골목에서 어른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머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어린 마음이라도 이렇게 그때 이제 버스 타고 와가지고 어머니 장사하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또 일어났다가 뭐 그러던 아들이었죠 제가. 이 골목은 되게 추억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보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되게 다 오래됐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말 그대로 이분들은 여기가 삶의 터전이에요. 옛날부터 이 골목 자체가 이런 추억들이 사라지면서 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다는 게 많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어차피 같이 공존해서 살면 되게 좋을 텐데 굳이 뭐 그렇게 막 삐까뻔쩍한 건물들만 들어서서 재개발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점이 많이 들죠. 그렇게 저마다의 사연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골목길은 실핏줄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빠르게 과거를 지우며 앞으로 달려가고 속도에 밀려난 그 길에는 추억만 고스란히 남았죠. 을지로도 변화의 바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이 다방도 지금처럼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군요. 라면 좀 2개 끓여주세요. 오래된 풍경만큼이나 이곳에서 변함없는 건 아침 손님을 위한 라면. 그런데 다방에서 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 걸까요? 그전에는 이 화장실 또 여기 이제 물 같은 거를 허물 없으니까 우리 가게로도 다녔거든. 다녀서 밥 먹고 싶을 때가 우리 식사할 시간이야. 식사할 시간이면은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누나 밥 좀 줘, 밥 좀 줘. 그러면 이곳에서 꼬박 35년을 살아온 박옥분 씨는 골목 사람들에게 마음 좋은 동네 누나로 통한답니다. 새벽부터 일을 하느라 아침을 거르고 나온 동생들을 위해 간단히 먹을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요즘은 이 라면을 먹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아침 일찍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유명해졌다는군요. 이 앞에 주차 보는 사람. 아침 못 드시고 나오죠? 예, 못 먹고 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일찍 나와야 되니까. 이 다방에서 맛으로 유명한 건 바로 이 쌍화차입니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직접 쌍화차를 만든다는데요. 여기에 달걀 노른자 하나 툭 띄우면 맛도 영양도 부족함이 없는 한 끼가 된답니다. 잘 먹겠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제맛이라는군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많이 먹었어 나 이거. 이 보통이 너무 된다. 오. 커피를 마시죠. 여기가 되겠어요. 아 이게 어제도 손님이 와가지고 배부르다 가던데. 맛도 풍경도 아직 그대로인데 사람만 자꾸 변해갑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눈을 탁 감으면은 이 골목 그 풍경이 다 아른거리는 거야.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 그래서 자고 나오면은 해질 때까지 다 같은 한 곳에 다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하고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못 보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참 그리울 것 같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을 떠났습니다. 차마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고장난 시계처럼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내일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철공장만 하니까 한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토도 기르고 어항도 기르면서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그 길에 남아 새로운 날들을 꿈꾸며 살아가겠죠. 밥때가 되면 쟁반을 이고 누비는 이분들 덕분에 길은 다시 생기로 가득해집니다. 골목골목 숨어있는 작은 밥집들이 점심 배달을 시작한 건데요.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먹자 골목인 셈입니다. 아이고 저 머리에 이고 댕기시는 분은 여직인데 어디로 가요? 예, 저 세운상 가요. 세운상가? 네. 같이 가면 될까? 예, 앞장 쓰시오. 이 중심을 잘 맞춰야지 넘어지면 안 돼요. 아이고 몇 년이나 이거 이셨어? 한 20년. 오, 딱 20년. 그 국물도 있을 텐데 출렁되면 안 되는데 그 바람스럽 잘 맞. 여기가 67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주상 복합 건물인 세운상가입니다. 네, 식사 왔습니다. 식사 왔습니다. 어떤 아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전 이게 하도 옛날에 보던 그림이라 제가 쫓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치찌개 시키셨다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상가 사람들에겐 배달 음식이 유일한 끼니랍니다. 늘 이렇게 잡수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정해진 게 없고 그날 이제 뭐 때에 따라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한 끼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아니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죠. 배달 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면 종일 기계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새 56년째. 요즘도 고장난 옛날 라디오나 레코드판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때는 라디오도 여유가 있는 집 아니면 라디오를 구입을 못했어요. 아유, 그럼 어림도 없었죠. 저도 고등학교쯤에 부모가 그거 하나 사줬는데 뭐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틀어놓고 있었어요. 예, 우리 밤새는 줄 몰랐어요. 밤새는 줄 몰랐어요. 그 음악 하나에 밤 꼬박꼬박 새고서. 조금씩 사라지고 희미해져가는 옛 추억들도 이렇게 다시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운상가는 없어지면 안 되는데도 여기가 전자산업의 메카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저기는 남아있어야 된다. 늘 그 얘기를 해요. 빠르게 흐르는 도시의 시간은 많은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걷다 보면 기억은 어제처럼 생생해집니다. 그 골목에 가면 난 냄새가 많이 났던 거야. 그렇지. 냄새가 많이 났지. 이상한 꼬르꼬르한 맡아보지 않은 냄새. 일곱목이 양쪽으로 쫙 감자탕집. 이 남자들이 젊은 게 남성 노동자들, 남자 노동자들이 여기서 외상을 봐봐. 장보러 쫙 뜯고 외상 뜯고 월급날이면 주인들이 공장에 와서 외상값을 받으러 오는 여기는 일명 감자탕집 골목이에요. 바로 시작. 영재야, 너 여기 감자탕집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본 간첩이야. 우리 먹으러 가는 거야 이제. 여기가 나는 명동인 줄 알았어. 너무 우아스러웠어. 아 우리는 여기서밖에 머물 수가 없었고 좀 멀리 가봤자 남대문 시장. 이곳은 지금은 디지털 단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구로공단 자리입니다. 지금은 유리벽으로 변하고 호텔로 변하고 너무나도 많는 유리벽 사이에 큰 변화가 있지만 그때는 이 거리는 빨간 벽돌에 낡은 공장들의 연기가 품어나는 산업단지. 빌딩 사이 아직 옛 골목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벌집이라는 집. 방 하나 부엌 하나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다 그런 집이 그래 이게. 거기서 막 3-4명이서 자취하시고. 예. 골목마다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들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다죠. 그 작은 방에서 칼잠을 자고 아침이면 공장으로 출근을 하던 그때 구로공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가리봉 시장은 다양한 먹을거리가 넘쳐나던 유명한 먹자골목이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간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먹자골목도 하나둘 사라지고 말았다는군요. 지금 저기 쭉 보고 오면은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낳고 사는 집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높은 고가의 언덕이 노동의 언덕이라고. 저기서 보면은 가리봉 시장이 한눈에 보이고 저 건물이 일하는 빌딩까지 보여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그 길목에서 맛보던 음식들은 고단한 퇴근길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먹자골목은 사라졌지만 공단에서 봉제사로 일하던 이분들은 여전히 기계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경력 30-40년 이상의 봉제 장인들. 그 손끝에서 유명 브랜드나 디자이너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죠. 전이는 언니 하루 몇 개 먹어? 기본으로 2개, 3개. 그 피디님, 이 X는요 봉제 공장의 음료예요. 언니, 그래 저렇게 손목 터널 죽은 건 전이는 왜냐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목이 이게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먹다 우리 보고 따달래.
12시간도 하지만 또 이제 밤샘도 거의 막 한 달에 한 서너 번씩은 이렇게 밤샘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일을 하게 되고 야근은 뭐 밥 먹듯이 했고. 돈 달라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도. 그러면 막 남의 집에 갔으면 빌리러 다녔어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저는 신조가 또 울러지. 눈물이 나올래. 나의 애들한테는 절대 이런 고생은 안 시키겠다.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 시절엔 다 그렇게들 살았다 말하곤 하지만 그래도 참 아픈 기억입니다. 16, 17 나이에 집 떠나 낯선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사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구로공단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어린 소녀들이 수출 역군이라고 불리며 힘겨운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수고로움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겠죠. 언니 옛날에 춘장 떡볶이 해 먹었던 거 생각나? 우리 그거 해 먹자. 나 떡볶이 떡 갖고 왔어. 그 시절 공단 주변 먹자골목에는 떡볶이가 가장 흔했답니다. 특히 떡볶이 골목으로 유명한 신당동에서 일을 했던 표영숙 씨의 기억 속 레시피가 조금 특이한데요. 고춧가루를 넣었어 그때는. 고추장이 아니라? 고추장이 그거 아니고 집에서 담아 먹는 고추장이 다였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사는 게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춘장이 그때는 흔했어요. 그러니까 춘장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춘장에 고춧가루를 넣어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하게 떡볶이를 만들더랍니다. 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쭉 있어요 떡볶이집이. 그지 영자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막 까르르 그러고 막 철도 씹어 먹을래. 자 하나씩 찍어서 맛. 잔업철야에 몸은 고단했지만 떡볶이 한 입에 마냥 즐겁던 그 시절이 그래도 좋았답니다. 중간중간 만난 것보다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잊어지지. 그러니까 그 나이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중학교 3학년 다니면 동창들이 보고 싶듯이. 그럼 보고 싶지. 우리는 그게 직장이나 학교나 똑같은 어떤.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그때 당시에 같이 다니고 얼굴 봤던 아는 사람들 보고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희춘 언니라든지 옥단 언니라든지 승희 언니라든지 그런 언니들이 되게 어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지. 되게 궁금하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몫인 걸.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춘장 떡볶이입니다. 가끔씩 쉬는 날 자취집에 모이면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죠. 그 유일하게 우리 갈 수 있는 게 휴가도 없었지 그때 그만 추석하고 설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추석이 100밤부터 세기 시작한 거예요. 100밤, 99밤, 98밤 날짜를 세야 돼. 날짜를 세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가는 날만. 가셨다가 돌아오는 날에는 울지요 또.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 주면서 아버지가 울어요. 지금 사는 모습 도로 잘 살고 있고 당당하게 살고 있고 이런 모습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끓어야지 잘 풀리지. 어린 딸을 두고 돌아서던 아버지의 눈물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기보다 안쓰러워했던
딸들은 그렇게 스스로 밥벌이를 하며 가족들을 챙기곤 했죠. 역할이 많았어요. 딸은 엄마 일을 도와줘야지, 애기 봐줘야지, 또 집안일 도와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또 딸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항상 남아있었던지라 내가 검정고시를 했어요. 내가 대학을 기필코 가야지 하고,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까지, 고등학교 거까지 합격을 해놨어요. 내년에 대학을 갈 생각입니다. 옛날에 왜 우리보다로 공순이 공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공장에서 일해서. 공장에서 일해서? 완전 무시한 발언이잖아. 이제 우리 놀러를 갔는데 남자 대학생들이 생겼어요. 기타도 들고. 그래서 우리 보고 미팅을 하재요. 그래서 아 좋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디서 왔네요.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미싱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렵게 미싱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가리봉에서 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남자애들이 그럼 뭐 하냐고 물어보고 나 미싱한다고. 자신 있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편안해. 그랬더니 이 남자애들이 멍멍하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이게 뭐지? 나가라 이런다.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아이고. 이게 영자야, 한국내 밥상 촬영이잖아. 최불안 선생님 그 특이한 그 웃음 있잖아. 너 그거 한번 해봐라. 너 원래 그거 잘하잖아. 응? 뭘 그런 거 시키고 그래. 선생님께 양 누가 될까? 웃으실 거야. 네, 저도 따라 울다 웃게 하는 달콤 쌉싸름한 추억의 음식입니다. 돌아보면 힘들었어도 웃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월급날이면 한 걸음에 달려가던 곳이 곱창집이었다는데요. 재주 많은 영자 씨가 그 시절 곱창볶음 맛을 내보겠다며 나섰습니다. 갖은 채소 위에 당면과 삶은 곱창을 넣고 매콤한 양념에 볶아줍니다. 침 넘어간다, 야. 지글지글 곱창 볶는 소리만 들어도 침이 넘어갑니다. 맛있게 곱창이 익으면 막걸리 한 잔이 빠질 수 없겠죠. 고생들 했어. 우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안주 하나 놓고 막걸리 한 잔 주고받으면 힘든 일도 금세 잊혀지곤 했습니다. 부끄러운 삶은 살지 않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이 살았다. 그동안 고생했다. 토닥토닥.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먹자골목은 지치지 말라는 뜨거운 응원이고 격려였습니다.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주던 고마운 그 음식들은 아예 골목의 이름을 대신하기도 했는데요.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생선구이 골목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네, 이 골목에선 생선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탄입니다. 구이 맛을 좌우하는 게 이 연탄불이라는군요. 뭐야 수분이 살아있고 가스레인지 같은 거는 말리니까 꺼지잖아. 근데 연탄에 수분이 빠지면서 수분이 제대로 살아있어서 생선이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젠 연탄도 먹자골목에 와야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여전히 연탄 매달을 하며 사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겨울에 남의 집 뜨뜻하게 해주시려고 부부가 다 나오셨네. 사모님도 약간 수염을 그렸는데 그걸 잡느라고 이게 못 먹이는 거구만. 어유 8개요 지금. 30kg 가까이 나가요. 30kg? 네. 몸을 만졌더니 금방 치지 뭐. 30kg을 들고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데요. 그래도 이 막창구이 집처럼 연탄을 찾는 곳이 많아 요즘도 바쁘게 산답니다. 저는 연탄으로만 사용해요. 막창. 막창은 연탄에 노릇노릇 구워야 더 고소하고 담백하다지요. 그냥 드셔도 이게 고소다. 이게 내가 우리 저 선생 덕이요. 진짜. 그쵸. 이건 날아다 주는 사람 없으면 헛방이지 뭐. 맞아요. 도대체 엉망이가 좀 어휴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만큼 손이 검고 두꺼운 살이 벗길 만큼 다른 집이 부들부들하게 잘 사는 거야. 뜨뜻하게. 연탄을 싣고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며 산 지가 올해로 48년째. 3년차로 시작했어요. 3년차. 아, 3년차 참. 바퀴가 세 개죠. 아, 그치. 예, 쉴데도 없죠.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3년차가 가장 애로사항이 이 도로 보면 이 매눌 뚜껑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매눌 뚜껑 뭐 누가 빼가서 팔아먹는지 매눌 뚜껑이 전부 다 없어요. 매눌 뚜껑 피해서 운전하려면 참 조심해야 돼. 집집마다 연탄 떼던 시절엔 새벽까지 배달을 하곤 했답니다. 요즘도 겨울이면 쉴 틈이 없다죠. 15군데, 20군데 이렇게 가네요. 네, 이곳은 20년째 연탄을 배달해주고 있는 단골집인데요. 이 댁에선 구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연탄을 사용한답니다. 연탄은 아마 불이 꾸준히 끓여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가스는 할랄 타버리고 얘는 꾸준히 해서 그래서 연탄으로 하는 거예요. 은은하게 오래가는 연탄불은 사골을 구워 육수를 만들 때도 제격이랍니다. 연탄불에 은근하게 고아낸 사골 육수로 해장국을 끓인답니다. 선지와 우거지를 듬뿍 넣어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속풀이 음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죠. 맛있게 드세요. 처음 차릴 때부터 그래서 또 사임하고 사모님 좋으시고 그래서 2년이 돼서 계속 꾸준히 만나고 있죠. 배달이 끝나면 주인은 부부에게 늘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답니다. 연탄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운기도 주고 풍기도 전달해 주니까 희생정신, 사랑 이런 게 충만하잖아요. 연탄은 사람도 연탄같이 살면 이 사이가 진짜 밝아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연탄 한 장처럼 제 몸을 태워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더 따뜻해졌을 겁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앉아 맛있는 음식으로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중 송년 모임을 하고 있다는 한 직장인들과 만났습니다. 나왔어요? 갑시다. 연말에 이렇게 모셨구만. 예. 국민 아버지 선생님 보니까 일단 연말이니까 어떤 생각으로 연말을 지금 매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어머니가 사실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좀 건강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엄마 건강 괜찮으시길 좀 바라고 아버지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내년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목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퇴근길이더랍니다. 그 먼 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을 아버지가 새삼 떠오르곤 한다지요. 아버지가 통닭 사들고 오시는 날은 오히려 더 힘들고 지친 하루여서, 이 통닭을 사갖고 와서 가족들이 웃는 모습이라도 보면서 좀 그런 피로를 푸시는 면도 있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 어릴 때는 아버지는 왜 이렇게 술을 자주 드시고 그렇지, 오시나 전부 걱정이 그렇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아버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가 되고 그때 술 한 잔 따라 드리지 못했던 게 제스럽고 후회가 되고 합니다. 오늘 이 날 골목길을 쭉 돌아보니까 이 골목길이 그냥 먹자 놀자 뭐 이것뿐이 아닌 여러 많은 애환인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가 다 이 골목길 안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노력합시다. 고된 하루의 끝, 지친 한숨과 무거운 짐은 모두 그 길에 내려놓고 오늘도 묵묵히 집으로 갑니다. 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